송파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 소초 전부 다 매물이 지금 뭐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설마 또 집값 떨어지려고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놓는 건가? 빨간 불은 지금 신호등 건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불 들어왔을 때 신호등 건너야 돼요. 역전세 나는 금액만 지금 얼마냐면 1조 4,900억 정도. 요 5개 지역이 탑5입니다. 네. 기억해 놓으세요. 강남 지금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사면 한 달에 692만 원씩 갚아야 돼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민소라고 하고요.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 1호 전문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김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기준이고요. 계속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전세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도가 좀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송파, 그 다음에 강남, 소초, 네.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른 데들의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고가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차피 거기는 원래 잘 나갔었고 다른 네. 곳은 어떤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네,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6월 달보다 안 좋아진 데이터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매물 데이터예요. 오? 매물. 네. 자, 이거 이제 보시면 서울에 요 이제 파란색 선이 매물 데이터고요. 여기 팔려고 그래서 지금 66,000건 정도 돼 있습니다. 매물은 올라간 거 아닌가요? 예, 매물이 지금 팔고 내놓은 매물이 올라갔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강남, 소초,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집주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매물을 당연히 걷어들이죠. 걷어들이겠죠. 조금 더 높여서 팔려고. 그렇죠. 네. 높여서 팔거나 아니면 안 팔려고, 왜냐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니까 기다려야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럼 다시 매물을 빼야죠. 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송파를 보게 되면 송파는 22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이 22년 7월 달 중순부터 이제 하락폭이 커졌거든요. 이때가 이제 매물량이 4,240건 줬는데 지금 얼마냐면 4,80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건 맞지만 매물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게 송파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 소초 전부 다 매물이 지금 뭐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즉 팔려고 지금 부동산에 네. 맡긴 사람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몇 분 이제 소위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이제 다시 또 대세 상승 간다. 만약에 이게 대세 상승이면 그쵸? 일단 거래량 대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고 매물이 어떻게 돼요? 매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줄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기회에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 산다 생각을 해보면 네.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많아지니까 네. 설마 또 집값 떨어지려고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놓는 건가? 그게 맞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여전히 너무 비싸요. 네. 뭐 소득 대비해서나 또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나 자, 이번에 새로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된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꼽을 때 뭘로 이야기를 하냐?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금리, 네.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주택 가격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요게 이제 이 주택금융 통계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느렸어요, 데이터가. 네. 지금이 22년, 지금 23년 7월 달이잖아요. 그쵸? 근데도 가장 최신 데이터가 23년 1분기예요. 즉 3월 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려요. 한 분기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데이터고요. 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봤을 때 지금 얼마냐면요. 5월달 기준으로 330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한 달에 뭐 한 120만 원 내다가 네. 이게 250만 원 되면 어때요? 그거 배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쵸? 온몸이 다 아프죠.
몸만 아픈가요? 난리 나죠. 머리도 지금. 아프고 네, 지금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네. 지금 맨날 라면 먹을 수도 없고 두 끼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지금 평균이 245예요. 245. 네. 그 다음에 저점이 2014년 9월달에 160 초반 정도 됩니다. 네. 163, 4 정도. 그러면 160이면은 지금이 330이니까 거의 절반. 네, 2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4년 9월 달에는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데 한 달에 내가 150만 원 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 160만 원 냈다. 근데 지금 얼마 내야 된다? 한 달에 330만 원 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조금 내려와서 330만 원인 거죠? 내려와서. 와.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소득 증가분까지 다 감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오.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데이터가 그럼 의미하는 뭐냐?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지금 가격보다 25% 떨어져. 25%. 평균 가격이 되려면 네. 그리고 저점까지 떨어지려면요 50% 떨어져야 돼요. 또 절반이 또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소득도 실제 내 호주머니의 소득이 중요하겠죠. 네. 자, 지금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죠? 물가가 너무 세져가지고 그렇죠. 넉넉치 않습니다. 넉넉지 않죠. 자, 그럼 앞으로 이게 사람들의 소득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별로 없겠죠. 소득은 네. 높아지겠지만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고물가 네.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여기서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자 납입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훅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 금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결이 네. 좀 우세한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최소한 지금 한두 번은 더 올해 금리 올릴 인상을 한다고 거다. 하죠. 네. 자, 그러면 뭐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내리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도 당분간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은 여전히 고만고만하고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바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밑으로 떨어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아, 그거밖에. 그거 외에는 이 데이터를 밑으로 떨어뜨리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데이터는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20에서 많게는 진짜 한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섣불리 지금 반등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네. 일부 지역입니다.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아까 보셨지만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진짜 상승장이면 매물을 걷어들여야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들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승세는 올해 가을이나 네. 내년 초반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길면. 아주 길면 내년 초반까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벌써 7월 달이니까 가을이면은 뭐 한 9월, 10월 정도 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빠르면 그때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반부터는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잠깐 단기 상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 상승이죠.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상승. 이게 또 2009년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2009년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2009년은 지금보다 상승세가 훨씬 더 가팔랐어요. 그리고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이 네. 많이 올랐고 그리고 거래량도 훨씬 더 많아서 월 평균 거래량 서울 기준으로 따졌을 때 6천 건이 좀 안 되는데 6천 건, 7천 건, 거의 8천 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늘어봤자 3천 건대 여전히 평균 수준의 절반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데이터만 봐도 명확하게 나와요. 이것만 봐도 뭐예요, 지금? 말 그대로 얘가 높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빨간불이면 주의해야 되고. 네. 파란불이면 이제 신호등 건너도 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신호등으로 보면 되겠네. 신호등. 그 색깔이구나. 신호등. 네. 빨간불은 지금 신호등 건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불 들어왔을 때 신호등 건너야 돼요. 아직은 멈춰 있어야 될 때. 네. 그래서 제가 역전세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요것도 초록불, 빨간불 그렇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초록색은 뭐냐? 초록색은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인상해서 줘야 되는 전세금이에요. 반대로 요 빨간색은 뭐냐? 역전세가 나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줘야 되는 입장. 네. 그래서 줄 거랑 받을 거를 빼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오. 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받을 돈과 줘야 될 돈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네. 보시면 이 데이터가 2013년부터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역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전국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네. 전국 기준으로 다시 네, 확인해 전국으로 보도록 보고 할게요. 지역으로 보고 아파트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거를 보니까 지금 7월 달에 역전세 나는 금액만 지금 얼마냐면 1조 4,900억, 그러니까 거의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고 네. 건당 반환 금액이 얼마냐? 8,800만 원 정도 합니다. 건당.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건당 지금 8,800만 원씩 세입자분들에게 줘야 되는 게 거의 17,000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탈 금액이 1조 5천. 네, 그리고 역전세 나는 것만 해서 그래도 이게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국 기준으로 지금 8,800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로 보면 금액이 훨씬 더 크겠죠. 아, 그쵸. 그쵸. 아무래도. 근데 집주인들이 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집주인이 만약에 이 역전세 난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채 잡아야죠. 머리채, 그렇죠. 머리채 잡아야죠. 아니, 근데 머리채 잡아서 돈 나오면 좋은데 나 법정으로 가야 되나요?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아, 그럼 돈을 조금이라도 그래서 조금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거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DSR은 뭐냐면 개인이 모든 대출, 뭐 신용대출, 뭐 담보대출 다 합해서 이거를 4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네. 그럼 40%면 400만 원만 내가 빚 갚는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랬던 DSR을 DTI로 바꿨고, DTI는 담보대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DTI가 60이라는 얘기는 내가 1,000만 원 벌면 주택담보대출을 요걸로 내가 600만 원까지는 대출 갚는데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럼 대출하는 데 있어서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연봉 한 5천만 원 기준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봉이 1억 정도 되시면 한 3억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파트가 그만큼 비싸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 정도 돈이면은 받아다가 이제 세입자들한테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역전세에 대한 어떤 이런 심각한 파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잠재울 수 있겠다. 잠재우게 지금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걸로 미루어 보면 좀 대출 문턱 낮아지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네. 이게 좀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뭐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연체율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한테 푼 건 아니고요. 네. 역전세가 되는 분들한테만. 아. 그리고 이 돈을 집주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세입자한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지금 전세 재평가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북, 충북, 경남, 강원, 울산 요 5개 지역이 탑5입니다. 네. 기억해 놓으세요. 경북, 충북, 경남, 그 다음에 강원도, 울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가격 대비한 임대료 데이터거든요. 네. 임대료 데이터. 자, 지금 서울은 지금 월세를 껴서 아파트를 사면은 임대 수익률이 1.8%밖에 안 나옵니다. 서울은요? 서울은 네.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죠? 지금 3.8% 정도 합니다. 네. 3.6, 3.7, 3.8. 그럼 은행 이자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남이 몇 프로예요? 임대 수익률이 4.2%입니다. 경북 4.1, 충북 4.1, 전북 4.1, 전남 네. 4.0. 네. 자, 그럼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충남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경북 있었죠? 네, 있었어요. 충북 있었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강원도, 경남. 울산. 강원도 있었죠? 네. 네. 이런 지역들은 지금 겹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 네, 지금 전세 대비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저평가 됐는데 임대 수익률도 좋아. 네. 자, 이런 데는 어떨까요? 투자로서 괜찮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조금 안 좋게 나오지만 울산이 이제 임대 수익률이 3.3%밖에 안 되는데 네. 저는 또 울산을 상당히 또 좋게 봅니다. 울산 왜죠? 울산, 예, 이것도 이제
데이터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울산 제가 이제 뭐 농담으로 제가 지금 울산 부동산이 지금 다 울상이다. 울상인데 근데 조만간 울상이 될 거다. 지난번에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좀 보시면 네. 너무 이제 요 올해 한 10몇 년 전은 다 좀 빼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86.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80이에요. 그 다음에 저점이 66.8입니다. 그러면 한 20이라고 치면은 한 15%? 한 20%? 요 정도만 빠지면 되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소득 대비해서는 어떠냐면 이것도 좀 최근 2010년대부터만 볼게요. 자, 소득 대비해서도 저점이 5.1인데 지금 얼마냐면 5.7이에요. 네. 0.6만 떨어지면 돼. 오. 그럼 0.6이면은 한 10% 정도면 되죠. 네. 자, 그런데 자, 지금 왜 울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 입주물량. 올해 어때요? 23년 입주물량 엄청 많죠. 네. 근데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쭉쭉 떨어지는데요? 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올해 입주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 떨어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소득 대비해서는 한 10%만 떨어지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도 한 15, 아주 많이 떨어지는데 20% 정도만 떨어지면 역사적인 거의 저점에 도달합니다. 오. 자, 그래서, 진짜 이거 꿀팁입니다. 진짜 제가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꿀팁입니다. 오늘 첫 공개예요? 지금, 아니요, 첫 공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짜. 다시 네, 지금 리셋을 몇 해보면 명입니까? 850분 가까이 850분. 자, 와 계십니다. 최근에 리치고에 지금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냐면,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 건물이 생겼고요. 여기에 보시면 경매가 있습니다. 네. 경매. 경매. 자, 지금 시점에서 경매를 노려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와 저도 이제 이 데이터로 한 20채 정도 제가 투자를 해봤잖아요. 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데이터와 경매를 결합했을 때가 최고예요. 경매도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우리 지금 여기 방송지인데 여기도 지금 아파트 지금 18억 2천에 지금 경매 나와 있잖아요. 네, 다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성수동 아이파크. 네. 네. 자, 근데 리치고 이제 뭐 이런 경매 사이트들이 많은데 리치가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 가격을 바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8억 2천에 경매 나왔죠. 네. 근데 지금 시중에 나온 최저가 매물이 얼마야? 15억 2천이야. 네. 15억 2천. 그럼 안 사죠, 안 사죠. 18억짜리. 그렇죠. 이런 의사결정이 바로 돼요, 안 돼요? 바로 되죠. 네. 근데 지금 서울은 아닌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울산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한 번도 아직 안 봤는데, 울산에도 당연히 있겠죠? 없을 것 같은데? 울산에 경매 물건이 없다고요?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죠. 바로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나라가자님께서 이런 잠깐만요. 서비스가 공짜라니 굿 이런데 이거 다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공짜인데 네.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액으로라도 좀 돈을 경매는 조금 근데 지금은 공짜예요. 지금은 네, 공짜요? 지금은 공짜입니다. 네, 곧 유료 서비스가 곧 될 유료 수 서비스가 있다.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있네요? 있죠. 울산에도 있다면 지금 자, 여기서 연립 이런 거 빼고 아파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만. 네. 이거 좋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 네, 이런 거 다 바로 필터 걸어서 다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울산 광역시 북구청 바로 옆인데 18평이 지금 1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두 건이 있는데 네. 2억 2,500짜리도 있고 1억 6천, 1억 더 싼 걸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얘가 가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지금 호가가 얼마는 1억 9천입니다. 네. 최저 호가가 1억 9천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최저가가 1억 9천.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1억 6천. 1억 6천.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 하잖아요. 10에서 한 15% 정도. 그러면 지금 가격이 1억 9천이니까 네. 1억 9천에서 뭐 한 5% 떨어지면 얼마죠? 제가 문과여가지고. 저도 이거는 제가 천재가 피디님 아니어가지고. 계산해주세요, 컴퓨터로. 네, 저희에게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1억 9천 곱하기 그러면 한 3천만 원 떨어지면 돼요. 15% 떨어지면. 자, 그러면 얼마예요? 1억 6천이야. 근데 얘가 지금 최저 입찰가가 얼마라고요? 1억 6천. 자, 그러면 만약에 얘를 1억 6천 3백만 원에 사면은 어때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안전반영 확보되죠? 네. 그거 입찰하는데 얼마만 있으면 돼요? 1,630만 원. 나머지는 경락자금 대출받고 내 돈 조금 보태서 네. 한 채 사면은, 그리고 여기가 또 바로 우리가 세입자를 맞춰봐야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낙찰받으면 전세를 얼마에 넣을 수 있냐? 네. 전세 가격 바로 나오잖아요. 자, 보자 이거죠. 전세가 지금 1억 5천에서 1억 7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억 7천에 전세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럼 1억 6,300,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1억 6,300 낙찰을 받아. 네. 네? 네? 낙찰을 받아서 1억 6천짜리 낙찰 받고. 낙찰을 받아서 여기다 한 700만 원 정도 돈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리를 해. 네. 이쁘게. 이쁘게. 리모델링. 자, 그렇죠. 그럼 전세를 1억 7천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와. 뭐 1억 6천 주고 샀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아. 피 같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무피. 무피. 네, 피 같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네. 자, 그럼 이런 거는 물론 지금 이런 거 바로 하시라는 얘기 아니, 괜히 울산 달려가지 마세요. 아, 달려갈 뻔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데이터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공인중개사분들도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중개를 하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라는 거를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전세 사기 문제나 또 역전세 문제.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만 있으면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자,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가 본 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오신다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는 지금 전세가가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한다. 라는 걸 다 데이터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전세를 뭐 데이터 없이 1억 7,500이나 1억 8천에 할 일이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입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여기가 전세가 앞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도 가늠할 수 있겠죠. 하긴 여기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전세세가 많은 빌라나 오피스텔도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구하시는 전세집을 구하는데 네. 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가면은 네. 여기는 데이터로 다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다 이런 중개를 알려주고. 솔직하게 다 해준다. 네. 그러면은 거기 이용하시겠어요? 다른 데 이용하시겠어요? 이렇게 대표님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 이용해야죠. 맞아요. 저랑 똑같은 시스템 써서 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고 싶고 네. 그다음 지금 이제 경매나 이런 것들도 해놨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는 경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네. 왜요? 이걸 다 공부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영역이 다 또 나눠져 있고 네. 그래서 뭐 아파트만 하시는 분, 상가나 건물만 하시는 분, 또 경매하시는 분 이것도 여러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저희 이제는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상가 있지, 건물 있지. 중개사분들이 나는 경매 못 하는데 내 고객 중에 경매 관심 있으신 분이 있어. 그럼 그분들은 오. 리치고에 데리고 오시면 네. 저희 경매팀에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가들이랑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경매 손님 내가 다 놓쳤는데 이런 것들. 지금 강남 버블이 좀 아직까지도 많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것도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데이터로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강남구의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692입니다. 네. 그냥 쉽게 비유를 드리면 강남 지금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사면 한 달에 692만 원씩 갚아야 돼요. 제 월급보다 자, 그런데 얘가 한때 2014, 15년에 얼마였냐? 335만 원이었어요. 335만 원. 그때 초록불인데 저는 그때도 좀 비싸네요. 네. 그래도 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쵸, 맞벌이하고 하면은 강남이니까. 1년에 네. 이거 월에 한 달에 1,000 이상 벌잖아요. 네. 그럼 1,000 이상 벌면은 뭐 335만 원 내면은 할만하죠. 그렇죠. 맞벌이 하면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692만 원.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년, 8년에도 고평가 데이터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절이 또다시 올 거다. 네. 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강남이라고 안 빠지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모든 투자는 사이클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남이 또 역전세 문제가 강남도 역전세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강남은 역전세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자, 예를 들면 일단 단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지로. 네. 단지. 자,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1,000세대 이상짜리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유명한 반포자이가 있죠? 반포동의 반포자이. 네. 얘가 지금 7월 달에 지금 역전세 금액이 얼마냐면요. 지금 8건 있고요.
건당 4억 5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포자이에 사는 지금 집주인은 지금 이번 달에만 4억 5천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평균. 네. 그럼 많으신 분들은 뭐 6, 7억도 있을 거고 적으신 분은 2, 3억도 있겠죠. 그렇죠. 평균치니까. 네. 그래서 이렇고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도 7월 달이 3건 있고요. 네. 5억 정도 됩니다. 평균 건당.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언제가 제일 세냐면 반포자이는 올해 10월 달 건당 6억이고요. 13건입니다. 올해 10월이요? 올해 10월. 네. 건당 작년 6억. 10월 아니고요? 작년 23년 10월. 아, 네. 네, 올해. 네, 올해. 그래서 올해 10월 달이 가장 커집니다. 13건. 아. 6억, 건당 6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는 2024년 5월 달에 가장 크네요. 그래서 11건에 5억 정도. 오. 그리고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전세가가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만약 여기서 전세가가 더 하락하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은 더 커지겠네요? 더 커지죠.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거는 경기 침체만 없다라면 여기서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 없다면? 경기 침체만 없으면 지금은 무릎에 무릎. 네. 뭐 무릎이면은 뭐 거의 떨어질 일이 별로 없는 그쵸? 거죠. 네. 근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전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때 동반 폭락을 했어요. 또. 아. 그래서 혹시라도 전세가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경기 침체가 주저앉는다. 네. 그럼 올해 가을 연말이나 뭐 내년 초쯤에 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또 역전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또 집값도 무릎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년 한번 올까 말까한 조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아, 그럼 지금은 진정한 고수는 현금을 모으고 있어야 되겠네요. 진정한 고수는 현금을 모으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제가 아는 진짜 큰 부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래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도 상황. 안 하고. 주식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 부동산은 왜냐면 일단. 큰 부자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큰 부자들은 주식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하시죠? 네, 다 부동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동안 1000명 아, 1000명 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아까도 한번 1000명 찍었다가 네. 잠시 내려갔다가 네. 다시 1000명 또 찍었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 시간대를 바꾼 게 네. 우리가 저번에 한번 히트를 좀 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한 2,000명 됐었나요? 맞아요. 최대? 2000명. 2000명 네, 정도 2,000명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퇴근 시간에 하면 더 올라갈 더 거다.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저녁 밥 먹어야 되는 시간에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 저녁도 안 먹고 저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 물론 너무 감사한데 네. 그래도 조금- 최근 라이브 때보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예요. 그래요? 네. 제가 좀 숫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맞다. 또 데이터. 네,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분이다 네. 보니까. 다음부터 또 제 라이브 할 때는 또 꼭 주변에 이렇게 한두 분씩 네. 이렇게 같이 좀 모시고 모시고 오시면 와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도 하나씩 딱 눌러주시고 네. 또 강남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 혹시 네. 강남에서도 전세 사기가 많았나요? 전세 사기요? 네. 강남에 일단 아파트가 전세 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빌라나 이런 그래서 데는 빌라 쪽이 좀 많아요. 네, 빌라나 오피스텔 쪽은 뭐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런 뭐 거의 뭐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렇게 그쵸. 붙은 빌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빌라는요, 여러분들 그냥 반전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전세. 반전세나 월세. 그리고 꼭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선순위에 뭐가 대출이나 뭐가 있는지 반드시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빌라 시세도 확인할 수 있죠, 리죠? 빌라 시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아파트 못 살거든요. 네. 저 이제 사회 초년생이어가지고 그렇죠. 빌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오피스텔까지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찾기가 좀 쉽지가 않고 전세도 무섭더라고요. 오피스텔 데이터 찾기 너무 쉬워요.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면 여기 OP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필터 걸어서 뭐 찾아보시면 돼요. 뭐 전세를 한다 그러면 평형대 얼마로 할지 세대수 얼마 하시면 바로 다 나옵니다. 제가 부동산 이런 거에 되게 무지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네. 이제는 데이터만 있으면 다. 그리고 이제 모르셔도 네. 조만간 이제 지금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가 한 18군데가 지금 네네. 이미 가맹 계약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리치고 파트너스 이제 이 스티커 붙어 있는 네. 그 중개 사무실 가면 다 데이터로. 저 그럼 네. 그 스티커만 찾아가지고 네, 부동산 네.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강남까지 이야기 짚어봤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도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경기도 최근 부동산 어떤가요? 경기도요. 자, 그러면 경기도 시장을 한번 데이터로 지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가격 움직임이 좀 중요하니까
경기도의 지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요거를 한번 경기도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아이리스님께서 빌라 시세도 거품이 많이 낀 가격이라서 신뢰하기 힘들어요 라고 네. 했는데 네. 아 빌라도 좀 거품이 많이 그렇죠. 끼는구나. 네. 그런데 어찌되건 이제 투명하게 가격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제 장점이니까. 네. 또 오말선님께서 하반기 전망은 이라고 하셨는데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내년 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 그 다음부터는 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네. 경기 침체가 가을쯤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와, 이제는 뭐 거의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당계 네. 서당계 한 2일 네. 차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경기도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5월달 이후부터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5월달부터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십자선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요. 거의 한 반반 정도로 보여지는데 네. 여전히 상승하는 곳들이 아주 많고 반대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위에 있는 데가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지금 상당히 매매 전세가 같이 상승하고 화성시, 용인시 처인구,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수지구, 뭐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이런 데들이 광명시 이런 것들 과천시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이고요. 오. 자 반대로 이제 양주시, 네. 그다음 의정부시, 그다음 광주시, 안성시,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뭐 동두천시 네. 이런 곳들은 여전히 지금 좀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다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 절반 정도, 그래서 절반 정도의 지역들은 지금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서울에서 가까운 요런 지역들이 좀 많죠. 먼 네. 지역들보다는. 네. 그래서 서울에 좀 가까운 지역들 위주로 지금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주도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디든 윤혜인님께서 네. 제주도 서귀포 신도시도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는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서귀포시가 조금 떨어졌다 최근에 지금 거의 한 보합 정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거의 지금 살짝 보합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비해서는 제주시는 고평가인데 서귀포시는 지금 초록불이네요? 초록불이에요. 네. 괜찮은 거죠. 어? 괜찮은 거고요. 야, 근데 소득 대비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자, 제주도의 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2016년부터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이 2000년대나 2010년 초반까지는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2017년 이후로 제주도는 언제 아파트가이 제일 사기 좋았냐면 2020년 6월 달이었습니다. 네. 이때가 70 정도 됩니다. 오. 근데 지금 90이잖아요. 네. 그럼 20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20이면은 2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0% 정도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는 보여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들을 봤을 때는 자 이걸로 봤을 때는 2020년 6월달 이때가 마찬가지로 5.4로 제일 저평가였는데 네. 지금 5.9예요. 그럼 0.4만 떨어지면 됩니다. 즉 10%도 안 떨어져도 돼요. 그래서 야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괜찮은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의 입주 물량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제주시에도 입주 물량이 없고 네. 서귀포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없는 거죠. 평균치보다도 많이 낮네요. 그렇죠.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미분양입니다. 아. 미분양이 줄었다가 지금 20년 10월 달부터 미분양이 또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줄지 않고 여전히 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의 미분양이 600채 미만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셔도 돼요. 지금은 조금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아니고 보시면 매매 거래량도 뭐 그래도 한 평균 정도, 평균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네. 제주도는 보니까 좀 특이한 시장이에요. 어떤 게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월세가요 강남 소초만큼 비쌉니다. 그래요? 네. 국제학교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는 연세를 내요.
월세가 아니라 연세. 한 방에. 아, 전세도 아니고 네. 그냥 연세. 1년치 월세를 아, 그냥 그래요? 한 방에. 그래서 조금 제주도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국제학교 주변 같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기 학교 들어가려면 엄청 네. 일찍부터 신청해놓고 네, 그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시면 요 매물 데이터를 보니까 매물이 조금 최근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주도 이 월세가 왜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죠? 원래 한 22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월세가 지금 60건밖에 안 되는데 매물이 월세가 지금 거의 지금 400건이 넘어섰어요. 보시면 이거 초록색이 월세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보니까 제주도가 그동안은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데이터를 보니까 자, 이거를 조금 당겨서 제가 볼게요. 최근만. 자, 요게 밑에 게 인구수고 위에 게 세대수예요. 네. 세대수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인구수가 어때요?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죠? 22년 8월 달부터 인구가 지금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죠? 제주도 인구수 네, 맞나요? 서귀포시 인구수. 네. 그래서 인구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월세는 왜? 그리고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준다는 얘기는 원래 월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월세 매물이 아, 월세 매물이. 네, 월세 지금 뭐 내놓은 매물이 네. 증가를 한 거죠. 아,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네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아까 질문 주신 윤혜인님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시 날아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 입주물량 폭탄 지역이 있나요? 서울에요? 네. 우리 PD님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일단 서울의 입주물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입주물량 데이터입니다. 자, 폭탄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매우 작죠. 굉장히 작아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24년은 2만 5천 채 정도 되고요. 25년이 한 2만 2천 채. 네. 근데 여기에서 확정 물량 말고 지금도 7월 달에 지금 사상 최대 지금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네. 분양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잠시만요. 요거를 한 45개월.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좀 더 먼 미래 입주 물량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착공이나 분양하는 것들 단계에 있는 것들, 이주민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 네.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것들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싹 다 재건축 재개발 끌어다가 이걸 향후 몇 개월 뒤에 입주할 거라고 가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봐도 입주 폭탄은 없죠. 24, 25, 26, 27 계속 입주 물량이 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은 입주 폭탄이 있는 지역이 없어요. 전혀 없나요? 아니요, 전혀는 아닌데 거기가 이제 동대문이 지금 빨갛죠. 네. 동대문하고 성북과 입주 물량이 많은데 이 두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 왜 많은 그러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26년에 완전 치고 올라가네요? 그런데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정도의 물량. 아, 그래요? 1년 정도 많은 거죠. 입주 폭탄이 아니잖아요. 네, 전혀 문제 없고 네. 그다음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을 볼 때 주변을 같이 봐야 돼요. 여기가 입주 물량이 많은데 주변은 다 초록색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서 그걸 또 저쪽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려할 만한 전혀 입주 물량은 아니다.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 걱정은 또 없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또 한국 부동산 문제점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계속해서 부실 시공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건설사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원자재 값이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원자재 값도 그렇고 또 뭐 이제 인건비도 인건비? 사실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조금씩 빼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에서도 또 문제가 됐었고 네.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인천이나 뭐 지금 뭐 일부 지역들에는 또 아파트 철근이 또 이 아파트 벽 밖으로 네, 튀어나와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이제 건설사
들도 저는 이제 건설사 분들하고 일을 하니까 제가 이분들을 뭔가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갖고 올 후폭풍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지금의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갖고 올 후폭풍. 네. 자, 지금 안 그래도요. 제가 이제 건설사에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하냐. 지금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ESG라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단열을 얼마나 잘 하게 할지. 예,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다 이거를 또 정부에서 이걸 또 다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건설까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근데 친환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건축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평당 5, 600. 네. 수도권도 7, 800, 900 정도 해요. 정말 이제 좀 하이 퀄리티로 좀 더 1000만 이상 될 거고.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값 빼고 건축비만 지방도 5, 600이고 수도권은 7, 800, 8, 900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지방에 평당 500만 원짜리 미만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방에 있죠. 있어요. 지방에 있죠. 지방에 평당 5, 600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땅값까지 포함했는데도. 네. 그럼 그런 데들은 지금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요? 아니, 그런 데들은 공급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쵸. 왜냐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평당 500, 새 아파트라고 해서 7, 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땅값에다가 뭐 건축비에다 하면은 이거 원가도 안 나오게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도권보다 지방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이제 이 아파트 공급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 또 뭐가 있냐면 부실 시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 감독을. 더 빡세게 해야죠. 더 빡세게 해야 되겠죠. 네. 더 빡세게 하면은 이게 또 건축비 상승에 요인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이래저래 힘들어 어떻게든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아예 사업을 진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걸리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충격이 오거나 3년 뒤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22년, 23, 24, 25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럼 25, 26, 27, 28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요? 입주 물량이. 자, 그런데 이 입주 물량 때문에 또 폭등할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빠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들의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작아서 올라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만 보냐면 공급 사이드만 보는 거예요. 이걸 아파트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네, 근데 네. 수요 사이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 호주머니는 어때요? 좋지 않죠. 건설사도 힘들죠. 우리 호주머니 사정도 힘들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딱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멀리서 떨어져서 맞아요.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건설사들은 건설사대로 힘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확실하게 좀 줄어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뭔가 대세 상승을 논해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좋은 지역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기왕이면은 구축보다는 조금 더 신축을 사시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드문 희귀해질 거니까. 그렇죠. 희소성이 있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새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 좋겠다. 그렇겠네요. 건설사들이 이제 좀 사업을 주춤주춤 하면서 맞아요. 새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구축 아파트보다는 네. 새로운 아파트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네. 댓글창에 네. 23년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 많던데 네.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는지 네. 재정 가능한 선에서 네, 재정 가능한 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양은 딱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분양을 받으시면 첫째, 현재 시세보다 15에서 20% 정도는 저렴해야 돼요. 네, 현재 지금 뭐 9평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뭐 12억이에요. 네. 그러면 10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네. 한 20% 정도, 15에서 20%는 저렴해야 되는, 일단은 가격식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요. 주변에 안 그래도 새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에 분양을 받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 아파트가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와 의미 없어요. 근데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 네.
그런데 새 아파트가 딱 분양을 해. 네. 그럼 여기는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런 데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왜? 희소성이 누가 네.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그래서 가격 메리트와 그다음에 희소성이 있는 이런 거라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데가 이제 영등포 자리, 그다음 구의역에 지금 또 분양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의역 바로 옆에 또 롯데에서 하는 분양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가격이 분양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양가는 시세보다 분명히 싸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신정님께서 머니스쿨 수강권과 프리미엄 콘텐츠 어떻게 해야 구매 가능한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PD님께서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분가량 남았는데 진짜 마지막 질문. 네. 공인중개사들도 네. 현재 폐업률이 엄청나다라는 네. 기사가 또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긴 한데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새롭게 또 공인중개 사무실 오픈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요? 네. 하긴 아까 좀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네네. 그래서 22년 말 기준으로 한 21년 말 기준으로 11만 9천 개 정도 있었거든요. 중개 사무실이. 네. 근데 그게 지금 11만 6천 개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폐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뭐 갑자기 뭐 몇만 개가 없어지거나 절대 그렇진 않고 네. 또다시 중개 사무실이 또 생겨요. 다시 또 생기는 네, 추세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폐업률이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가량 남아 있는데요. 오늘 1000분 넘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1100분까지도 갔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은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진짜 상승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상승이 와야 저도 제가 사업을 훨씬 더 잘 되는 그렇죠.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누구보다 저는 상승을 뜨겁게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다 보여지고 데이터의 장점은 투명함과 공정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요. 빨리 좀 상승장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데이터는 여전히 아직은 좀 더 인내해라. 물론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좋은 지역들이 올 거예요. 네. 뭐 일부 지방 지역들부터 저는 시작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저로이기에 내 집 마련하시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 공부하시고 그다음 뭐 공부해요? 경매 공부하세요. 딱 이거 6개월만 빡세게 하시면 정말로 1, 2억은 1, 2억 내 집 마련 싸게 하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 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또 꿀팁들이 있었잖아요. 네.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 그리고 네. 경매를 노려봐도 좋다고 하니까요. 네. 데이터 기반에서 그리고 오늘 영상을 기반해서 함께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10일 머니라이브 1시간가량 같이 해봤고요. 멤버십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영상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설명 더보기란을 선택해 보시면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머니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링크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2일 머니라이브 김기현 리치고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진행을 맡았던 저는 임민소라고 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더 해주시죠. 리치고 김기현이고요. 남은 오늘 저녁도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